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증시가 연속해서 하락하고 은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지수가 장 초반에 이제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워낙 이제 반도체 기대감이 좀 높았고,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일부 업종이 좀 성과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지수가 이내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대규모 순매수로 첫날을 이제 맞이했고요. 전기전자, 제약, 기계업종 이런 것들을 매수했고,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주도했고,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본토 휴장도 있긴 했는데 열린 나라들은 대체로 올랐고 상승폭도 제법 컸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라들 상승폭이 또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우려감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보여드린 건데, 박스권이 보통 2달 정도 가면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을 잡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 돌파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1차 상승 이후에 여름 때 박스권 그 이후에 올라갔던 기간도 한 2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올라가다가 뭐 아침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나오는 건 매물 소화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면 가던 길 그냥 마저 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차별화가 되게 심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락 종목이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 자금이 쏠려가면서 나머지 종목은 매도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가 되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데, 근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차별화 장세, 우리나라 강세장 특징은 차별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오늘 좀 심했죠. 근데 이제 다만 ADR이 거의 과매도권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중소형주들이 또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강했던 종목들 이외에 좀 눌렸던 종목군들도 다음 주에는 일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중요한 자리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945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연중 최고치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이 위치는 2022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던,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했던 저항대, 그러니까 930에서 950 요 사이가 이제 굉장히 강한 저항대였는데 이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하면 다음 저항은 그냥 천이 되는 거예요. 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조금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950이다라는 가장 치열한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이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돌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도주와 주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제 좀 걱정했던 거는 은 때문이었어요. 은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용사들은 주식, 채권, 원자재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근데 은 가격이 급락을 하면 은의 어떤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리면 나중에 주식도 출렁거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특히 작년 상반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은 이래버리면 주식도 다음 타자 뭐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계기가 된 게, 이거 은 거래하려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내세요. 이렇게 이제 업체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그냥 업체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증거금 올린다라고 하면서 출렁거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코스피 지수가 별로 안 좋은 모습도 있었잖아요. 근데 장중에 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빠졌다면, 마이너스 났다라면 아마 오늘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은이 이제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가면서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변동성이라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장중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거, 걱정거리 완화가 됐으면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어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되게 좋게 나왔다. 특히 반도체가 좋게 나온 데다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훨씬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연간으로 놓고 볼 때 기존까지는 39%가 최고였는데 43%, 그러니까 40%대를 넘어가서 4분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은 재료를 공급을 하는 그런 이슈가 된 데다가 오늘 그 반도체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고서들부터 우선 요약을 해보면 다올증권에서 알고 있지만 놀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다음에 이제 뭐 대신증권에서는 뭐 HBM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IBK에서는 이제 메모리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증권에서는 메모리 걱정 미뤄라.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되게 좋아. 뭐 작년에 올라갔지만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온 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오늘 신년사, 그 대표 이제 리더들의 어떤 신년사가 나왔는데 HBM이 됐든 AI가 됐든 그 관련해서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로이터에서는 이제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나왔었냐면 삼성전자가 돌아왔다. 이런 어떤 보도가 외신에서는 타이틀 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좋으면 그냥 주도주가 있는 거네. 그러면 올해 증시 상승 출발해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한한령이 이제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오늘 또 셀트리온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증권사 네 곳에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보조 주도주까지 등반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또 이제 그 또 하나의 걱정이 은 말고 이제 환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가 뭐 가치가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될 것 같다라는 과장된 표현이 있는데, 이거 유튜버들이나 하는 소리다. 근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 원화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또 남겼죠. 저도 약간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들었잖아요. 오늘 비록 환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환율 급락할 때 이런 하락이 한번 나오면 저거는 트레이더들이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어지간해서는 1,500원 다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 표현 들었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창용 총재도 약간 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메시지는 의도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환율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태에선 1,500원으로 다시 환율이 치고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이 메시지 하면서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냐면 국민연금에서 해외 자산 투자하려면 달러로 투자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중에서 달러를 이제 바꿔가지고 외국 가서 투자하고, 이게 되게 환율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에서 전체의 한 20% 정도는 아예 그냥 해외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환율이 또 안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환율을 누르기 위한 어떤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이것도 주식시장이 괜찮아질 것 같구만. 이렇게 또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7% 올랐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역대 삼성전자 새해 첫날 거래일로는 5위, 역대 5위권에 해당되는 엄청난 상승률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1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엔터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재료들, 물론 이제 엔터주는 종목별로 좀 엇갈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에서 연말 이후에 그대로 흐름이 좀 이어져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됐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는 하락했는데 그 다음 주에 2차 전지는 되게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상 지지돼야 될 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고 마지노선 61선까지 왔는데,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가는 게 아니라 가끔 나쁜 것도 순환매로 한 번씩 툭툭 건드리면서 반등시키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좀 가장되게 해서 남아돈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너도 빠져? 그럼 너는 일단 한번 반등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툭툭 건드려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장인지 여부는 다음 주에 이제 2차 전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무려 64포인트를 올렸습니다. 84포인트. 84포인트 올렸고, 셀트리온 6포인트, SK스퀘어가 또 4포인트 올려서 오늘 네 종목이 지수 올린 게 거의 95포인트 정도 됐어요.
코스피 상승폭하고 똑같아요. 예, 이 네 종목이 코스피 다 올렸고 나머지 그렇게 놓고 보면 나머지는 어정쩡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 오늘 코스피는 별로 재미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닥은 12위 내에서 오른 종목 수하고 빠진 종목 수하고 똑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 업종별 갈아타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반도체라든가 엔터라든가 통신 장비 주도는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갈아타기가 되게 심했다. 그러니까 이거 팔고 저걸로 가야지 하면서 지금 극에서 극으로 갈리는, 예, 그런 모습을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 되게 많이 샀습니다. 7천억 원 샀고 코스닥도 되게 많이 사면서 들어가고, 금융투자가 매도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금융투자는 당분간도 계속 매도를 할 거라서 외국인들 매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뭐뭐 맸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절반 조금 안 돼요. 근데 이거 되게 구도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쏠림으로 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 외에도 고르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사고, 한미반도체 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한 3,800억 정도 산 거죠. 그다음에 인터넷 쪽, 예,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것들 사고 2차 전지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좀 특징이었고, 기관은 이제 셀트리온을 제일 열심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매도하지만 우선주는 또 매수하고 이렇게 좀 갈리는 모습 보였고, 그 외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양 주체가 다 네이버 카카오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그러니까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담는, 예, 그런 모습이 좀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업종별 특징보다는 업종 내에도 골라 담는, 예, 레인보우 로봇이 가장 많이 담은 그런 종목이었고, 그 외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그 중에서 이제 이건 사고 저건 팔고 뭐 엔터주도 사고 팔고 갈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은 되게 업종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매매 보면 뭐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쪽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거 순위 바깥으로 봐도 반도체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오늘 좀 집중한 게 반도체를 많이 집중적으로 사들였구나라는 게 오늘 수급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미증시가 4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네,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첫 거래일이 된 건데, 일단 나쁘게 보는 쪽, 그러니까 2026년을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막판에 판 거다. 좋게 보는 쪽, 미리 물량을 다 덜어냈기 때문에 나올 물량 별로 없어졌다. 그래서 연체 오히려 힘차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에서 어떤 업종이 올라가느냐. 근데 이제 미증시 개장하기 전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원자재가 흔들리면은 미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 고전했는데 이제 좀 올라가는지,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는 그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이제 가는 건 좋은데 코스피는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상승 종목이 되게 많은 날이 이틀 이상 나와야 됩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약간 과매도권에 근접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로 도 한두 개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때 기계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매도하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들 매수가 더 세게 들어오지 않으면 흔들릴 수도 있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후에서의 어떤 수급,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오늘 장에서 좀 못 갔던 코스피의 업종들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좀 반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는 그 첫날, 이게 제가 처음에 제미나이에서 거기다가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식으로 했더니 데이터가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가 일일이 찾았는데, 그래서 아마 일일이 찾은 거라서 어쩌면 한 개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아마 맞을 건데, 그 2000년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털어 넣어서 삼성전자 새해 첫 거래일 상승률이 이번이 4위, 5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까지 해서 이거 순위가 바뀌었는데 4위, 5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연간 상률로 따져놓고 봤더니 이제 이거 빼고, 이거 오늘 거 빼고 5년 동안의 기록을 봤더니 그 중에 4번은 연간으로도 올라갔고 한 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IT 버블 터지던 그 해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대체로 보면은 뭐 출발이 좋으면 그 해도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연말에 묵었던 매수가 하루에 다 집중이 되면서 오늘 좀 오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정돈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돈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가 메인 주도주가 되고 외국인들이 그 주포 노릇을 하는지, 아니면 좀
오늘은 반도체, 월요일은 또 다른 종목 이렇게 좀 돌리는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주포와 주도주가 있다라는 점에서 출발은 좋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나오는 내용들도 정돈해서 정리해서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좀 꼭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